무료한 삶을 견디던 64세의 아파트 관리원 건우, 그리고 47세의 매혹적인 트레이너 수진. 싱크대를 고쳐달라는 그녀의 부탁은 사실 고장난 마음을 만져달라는 신호였다. 단 7일. 예고된 이별 앞에서 이성보다 본능을 택해버린 두 남녀. 한밤 거실과 안방 침대, 텅 빈 아파트, 매트리스 위에서 나는 그들의 사랑은 처절하도록 뜨거웠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은 4월의 열병 같은 사랑 이야기. 4월의 밤 공기는 위험하다. 낮 동안 달궈진 벚꽃의 잔향이 코끝을 스치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들뜬다. 하지만 64세 건우에게 봄은 그저 관리해야 할 조경수들의 개화시기일 뿐이다. 대기업 홍보실, 개인 사업, 그리고 이제는 임대아파트 관리직원. 그의 흑백 필름 같은 삶에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건우가 비상키로 피트니스 센터 문을 얀다. 봄바람과 함께 수진이 뛰어온다. 두꺼운 패딩 대신 가벼운 카디건, 그 안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정 레깅스와 탱크탑.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시계를 두고 와서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입주민이신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운동을 늦게까지 하시나 봅니다. 네, 제가 여기서 트레이너로 일하거든요. 낮에는 회원들 가르치느라 제 운동을 못해서요. 아, 이거 드세요. 수진이 캔커피를 건우의 손에 쥐어준다. 건우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그녀의 탄력 있는 종아리와 가는 발목에 머문다. 4월의 밤바람보다 더 서늘하고 자극적인 감각이 건우의 등을 타고 흐른다. 저기, 혹시 근무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내일은 쉬고 모레 월요일에 다시 출근합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잘 됐다. 그럼 월요일 저녁 8시쯤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싱크대 수압이 좀 약한 것 같아서요. 제가 낮에는 없거든요. 103동 1702호.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진다. 건우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캔커피의 온기를 느낀다. 단순한 민원일까, 아니면 무료한 그의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일까. 그날 밤 건우는 CCTV 속 그녀의 잔상을 수없이 되감게 했다. 화면 속 그녀는 봄꽃처럼 생동감이 넘쳤고, 건우는 시들어가는 자신의 계절을 잊은 채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건우는 평소라면 밀린 잠을 청하거나 TV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을 시간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침대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어젯밤 저장한 수진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밋밋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건우의 엄지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넘긴다. 사진 속의 수진은 건우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여자 같다.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고 땀방울을 흘리며 요가 동작을 취하는 사진에서는 40대 후반이라곤 믿기지 않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온다. 등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 군살 없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허리 라인, 그리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또 다른 사진 속 그녀는 이국의 낯선 풍경 속에 서 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환하게 웃는 모습. 누군가 찍어준 것이 아닌 셀카봉을 들고 혼자 찍은 그 사진들 속에서 건우는 그녀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짙은 외로움을 읽어낸다. 건우는 화면을 확대해 본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마저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신의 배 위에 올려진 손, 세월에 거칠어진 자신의 피부를 내려다보던 건우는 묘한 박탈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갈증을 느낀다. 64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고작 사진 몇 장에 덜컹거리고 있다. 그는 이 낯선 설렘이 두려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이미 열병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건우는 수진과 약속한 저녁 시간에 맞춰 설레는 마음을 숨긴 채
103동 1702호에 들어섰다. 4월의 저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한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릿결의 수진. 그녀에게서 풍기는 라일락 향기. 집안을 채우는 재즈 피아노 선율. 건우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싱크대 수압은 핑계일 뿐 이 공간의 주인이 원하는 건 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수지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건우는 가벼운 인사를 하며 싱크대로 가서 수압을 체크하며 이것저것 점검해 보았다. 수전을 점검하고 있는 건우를 수지는 식탁에 앉아 지그시 바라본다. 어때요? 많이 막혔나요? 아니요. 필터에 이물질이 조금 껴서 그렇습니다. 금방 해결될 겁니다. 다행이다. 기사님, 아니, 건우 씨라고 불려도 되죠? 커피 내렸는데 한잔하고 가세요. 업무 중이라. 하지만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화이트 톤의 깔끔한 집, 그 속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집이 너무 조용하죠? 혼자 산 지 꽤 돼서. 가끔은 봄비 내리는 소리마저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깔끔하고 좋네요. 혼자 지내시기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 온기를 찾게 되나 봐요. 저기, 내일은 쉬는 날이시죠? 오전에 시간 되시면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전등이랑 욕실 문도 좀 뻑뻑한 것 같고. 그녀의 부탁은 사소하다. 하지만 건우는 안다. 그녀가 고쳐달라는 것은 집이 아니라 그녀의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을. 건우의 64년 인생 데이터가 경고등을 켰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1702호의 따스한 온도에 무장 해제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건우는 근무를 마치고 도둑고양이처럼 지하주차장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4월의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다. 1702호에 들어서고 수진과 웃으며 인사했다. 수진이 요구한 것을 수리했다. 건우가 수리하는 동안 수진은 샤워실로 들어갔다. 샤워 소리가 들린다. 욕실 문을 점검하던 건우는 훅 들어오는 바디워시 향기에 현기증을 느낀다. 김서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붉다. 다른 수리를 모두 마무리할 즈음 수진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온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4월의 목련처럼 하얗다. 혹시 파스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수지는 익숙한 듯 빠르게 파스타를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놨고 가벼운 와인도 곁들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스타와 와인 2잔. 낮술의 취기가 창밖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끊길 듯 이어지며 서로의 경계를 허문다. 시간은 야속하게 흐른다.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수진의 눈빛이 흔들린다. 가지 말라는 무언의 호소. 하지만 건우는 두렵다. 이 취기가 가라앉으면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그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닫힌 문 뒤에 남겨진 수진의 한숨이 복도까지 새어나오는 듯했다. 잔인한 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퇴거 예정 리스트에 적힌 103동 1702호.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건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그녀는 떠날 사람이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떠날 사람이 왜 나를 불렀을까? 밤 9시,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댄다. 금요일에 이사 가신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왜 말 안 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와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건우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수진의 집에 갔다. 커튼이 쳐진 거실은 대낮임에도 어둑하다. 스탠드 조명들만이 두 사람을 섬처럼 비추고 있다. 수진이 건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넨다. 차찬히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침묵을 깬 건 수진이었다. 사실은 곧 이사 갈 거면서 그랬어요.
비겁했죠.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추억 하나만 훔쳐가자. 그런 못된 마음이었어요. 수진 씨, 혼자 된 지 15년. 남들은 화려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다 낡아빠진 폐가 같았어요. 건우 씨 처음 봤을 때 오래된 나무 고목 같았어요. 보면 볼수록 기대고 싶었어요. 가정이 있는 분인 거 알면서도 제 마음이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나야말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60여 년 넘게 지켜온 내 인생이 고작 그날 밤 당신 눈웃음 하나에 무너졌으니까요. 밤마다 CCTV를 돌려봤습니다. 죄책감보다 당신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이성은 마비되었고 본능만이 비상등처럼 켜졌다. 수진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건우의 입술이 수진을 찾았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오랫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조난자들의 절박한 흡입과도 같았다. 서로의 타액이 섞이고 숨결이 거칠어질수록 두 사람을 둘러싼 도덕과 윤리라는 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엉겨붙은 걸음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침대 위로 쓰러지듯 엉킨 두 몸. 건우의 손이 수진의 니트 자락을 파고들었다. 손끝에 닿는 그녀의 살결은 4월의 목련 꽃잎처럼 부드러웠고 긴장감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옷가지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두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나이도 책임감도 모두 벗어던진 태초의 남과 여가 되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수진의 몸은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얗게 빛났다. 건우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잘록한 허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풍만한 곡선, 세월을 거스른 탄력, 그리고 그 위로 맺힌 땀방울까지. 건우는 6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를 안는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배설이 아닌 영혼의 충돌임을 깨달았다. 그는 숭배하듯 그녀의 목선에 입을 맞추고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수진의 입에서 참지 못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건우 씨. 그녀의 손가락이 건우의 머리카락을 옮겨주었다. 그녀 역시 외로웠던 긴 시간만큼이나 이 온기가, 이 거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이다. 건우가 그녀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을 때 수지는 화로처럼 몸을 튀기며 그를 받아들였다. 차가운 침대 시트와 뜨거운 살의 마찰. 건우는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그녀의 깊은 곳을 두드렸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줄 알았던 건우의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수진의 내부는 따뜻하고 축축하게 건우를 조여왔고 건우는 그 아득한 쾌락 속에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방 안에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젖은 소리와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건우는 수진의 귓불을 잘근거리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이 순간 죽어도 좋다고. 수진은 대답 대신 건우의 등 뒤로 손톱을 박아 넣으며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고 또 탐했다. 격렬했던 움직임이 절정에 다다라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활처럼 휘어졌을 때 창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 위의 난파선처럼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죄악의 달콤한 맛이었다. 다음 날 수진이 이사 가는 날이다.
건우는 어제의 황홀감과 느낌이 사라지기도 전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 건우는 마음이 복잡해온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건우의 짓눌린 마음을 갖고 퇴실할 때 해야 할 체크를 위해 수진의 집을 찾았다. 그녀의 공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가구도, 커튼도, 어제의 그 뜨거웠던 공기조차도. 남은 것은 수진과 텅 빈 바닥, 하얀 벽, 그리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무심한 4월의 햇살뿐. 건우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창가에 서 있는 수진에게 갔다. 텅 빈 공간의 울림이 두 사람의 거리를 가까웠었지만 더 멀게 느껴지게 한다. 바닥 찍힘 확인했고 벽지도 이상 없습니다. 가스 차단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수진이 천천히 몸을 돌린다. 붉게 부어오른 눈가. 그녀가 건우에게 다가온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뼈조각 부딪히는 소리처럼 울린다. 수진이 펜 대신 건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건우는 어제의 사랑과 감정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 등등 여러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수진을 와락 끌어안는다. 그 포옹은 신호탄이었다. 이성이라는 얇은 막은 순식간에 찢어졌다. 이대로 못 보내.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건우의 쉰 목소리와 함께 체크리스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제의 사랑이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의 사랑은 서로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려는 듯 처절하고 폭력적이었다. 입술이 부딪히고 치아가 부딪혔다. 피맛이 날 정도로 격렬한 키스. 건우는 수진을 번쩍 들어올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앉혔다. 차가운 인조 대리석의 냉기가 수진의 엉덩이에 닿았지만 그녀의 몸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건우의 허리를 다리로 강하게 감아조이며 그를 자신의 몸 안으로 초대했다. 텅 빈 거실이라 소리는 더욱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탁, 탁, 탁. 살과 살이 부딪히는 마찰음이 텅 빈 공간을 채찍질하듯 때렸다. 건우는 수진의 블라우스를 뜯어내듯 벗겼고 수진은 건우의 셔츠 단추가 트도지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서서 하는 행위는 불안정했지만 그 불안정함이 오히려 쾌락을 증폭시켰다. 건우는 수진의 풍만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수진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을 향해 쾌락과 비탄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건우 씨, 잊지 마. 나 잊으면 안 돼.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건우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건우는 수진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더 세게. 건우는 다시 수진을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폐기 처분을 위해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매트리스 하나. 그 매트리스 위로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쓰러졌다. 아무런 가림막도 꾸밈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공간에서 그들은 짐승처럼 교미했다. 건우는 수진의 몸 구석구석, 눈꺼풀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흔적을 새기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수진 역시 건우의 등을 핥히고 어깨를 깨물며 이 남자의 냄새와 촉감을 세포 속에 저장하려 몸부림쳤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마지막 절정을 향해 달렸다. 이 행위가 끝나면, 옷을 입고 나면 그들은 다시 남남이 되어야 한다. 그 잔인한 현실을 1분 1초라도 늦추기 위해 건우는 더욱 격렬하게 허리를 움직였고 수지는 그런 건우를 부서질 듯 껴안았다. 마침내 터져나온 두 사람의 긴 신음소리가 텅 빈 방 안을 맴돌다 사라졌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서로의 체온과 땀 냄새만이 이곳에 뜨거운 생명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먼지 날리는 매트리스 위에 포개진 두 사람의 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한 폭의 정물화 같았다. 잊지 마. 나 잊으면 안 돼. 텅 빈 방,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두 사람은 옷을 추스르고 어색하게 마주섰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이별의 현실이 내려앉는다. 수진이 애써 밝은 척하며 저 갈게요. 지방으로 가요. 찾지 마세요.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세요, 건우 씨. 수지는 대답 대신 쓸쓸한 미소만 남긴다. 현관문이 닫힌다. 건우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수진이 앉아있던 식탁을 손바닥으로 쓸어본다. 아직 남아있는 미지근한 온기. 그는 창밖을 본다. 이삿짐차가 멀어진다. 벚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4월의 어느 날, 건우의 64세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열병이 그렇게 저물어 간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쉬움보다는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 사랑임을 알기에